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환절기를 맞아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감기 등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피부 질환 환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적자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지방 공약도 축소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의 수능 반영이 제한됨에 따라 정시 모집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CCTV가 무용지물로 전락해 이미 설치된 CCTV를 뜯어내고 새로 설치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네,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비염이나 감기 같은 환절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되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들 상당수가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 등의 호흡기 환자들.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꽃가루 등이 원인인데 외출을 하지 않는 이상 딱히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특히 코나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 등을 걸러내지 못해 증상은 더욱 심해지기 십상입니다. 주로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 위주로 증상이 나오는데요. 주로 이제 콧물이나 맑은 콧물이나 코막힘, 그다음에 재채기, 가려움 이런 증상이 주 증상이 되겠습니다. 소아과도 북새통을 이룹니다. 가장 많은 질환은 감기. 10도 가까운 일교차가 계속되는 데다 가을철 야외 활동이 늘어 바이러스나 세균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날씨까지 건조해지면서 아토피와 같은 피부 질환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온 유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아침, 저녁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에 외출하실 때는 옷을 한 벌 정도 더 갖고 다니시는 게 좋고요. 손 씻기라든가 이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면 또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과일, 채소 등을 자주 먹고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을 해주는 것도 환절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 단순 감기가 폐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독감 예방 주사를 미리 맞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서 지방 공약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핵심적인 복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을 축소할 예정인 가운데 재정 적자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지방 공약도 축소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SOC 관련 공약은 증세 등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조기 추진이나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연금 공약 파기는 노인 빈곤 대책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기초연금 공약 파기가 기정사실화됐다며 이는 노인 빈곤 대책 포기 선언이자 복지정책 축소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초연금이 수정안으로 변질되면 국민연금 부실과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법인화를 두고 광주시는 그동안 줄곧 법인화 반대 입장을 밝혔었죠. 그런데 최근 이 같은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고 밝혀서 그 속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6월 아시아 문화전당 법인화를 위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한 이후 광주시의 일관된 입장은 법인화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문화전당 운영비 지원을 조건으로 법인화를 검토할 수 있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재정 확보가 된다면, 법적으로 재정 확보가 확실하게 사전에 강구된다면 법인화도 검토할 수 있다. 법인화 반대에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겁니다.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문화전당 법인화법이 통과되자 전당 법인화를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보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실리를 챙기자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만일에 법인화가 돼가지고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하면 자 그럼 예산이라도 어떻게 살펴줄 수 있도록 해라.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의 얘기를. 하지만 광주시는 그동안 문화전당이 법인화되면 복합문화시설인 전당이 효율성을 강조하는 수익시설로 전락해 아시아 문화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다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시민단체는 돈만 받아낸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광주시의 입장 변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당 사업 범위 자체가
그 전시 공연에 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법인화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왔던 광주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광주시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은행 인수를 위해 7곳이 입찰 의향서를 제출해 어느 곳이 최종 인수자로 확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비 입찰 서류를 마감한 결과 지역 상공인연합과 지역 금융지주, 시중 대형은행 등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매각 과정에서 광주은행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실사와 입찰 등을 거쳐 올해 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초 최종 인수자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2015학년도 대입부터 수시 모집의 수능 반영이 제한됨에 따라 정시 모집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학원가와 입시 전문가들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100분위 반영이 금지되고 수능 성적에 따른 우선 선발이 없어지면 상위권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논술이 쉽게 출제되고 특기자 전형이 축소되면 수능 비중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한 폐쇄회로 TV를 다시 뜯어낸 자치단체까지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주택가 도로입니다. 단속용 CCTV와 함께 쓰레기를 몰래 버리면 처벌을 받는다는 표지판과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CCTV는 문입분으로 작동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알아봤죠. 처음에는 무서워서 뺑뺑 돌아다 버렸어.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알아보니까 어때요? 알아보니까 뭐 대고 한 번도 돌아보죠. 지난 2007년 설치된 쓰레기 단속용 CCTV는 목포에서만 9대, 4,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5년 만인 지난해 전선을 자르고 CCTV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화질이 떨어지는 데다 촬영이 된 무단 투기자를 전체 주택을 뒤져 조사할 수도 없다 보니 제 기능을 못한 탓입니다. 영상을 하긴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한테 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어느 집집마다 돌아가서 조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건 CCTV가 아니고 양심 카메라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쓰레기 단속용 CCTV를 새로 설치하는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CCTV 효과를 거두지 못한 목포시는 다시 예산을 들여 이동 단속용 카메라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서재용 조선대 총장이 파행을 겪고 있는 이사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총장이 이사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서재용 총장은 공석인 이사 1명 선임을 놓고 총장과 총동창회장이 싸우는 모양새로 비쳐 안타깝다며 전국 대부분의 사립대학 이사회처럼 조선대도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혼 이사 1명을 선임하는 오는 30일 이사회를 앞두고 서 총장이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주목됩니다. 경찰이 하수관거 사업 입찰 비리와 관련해 나주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각 시장이 또 다른 비리 사건인 미래산단 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두하면서 시청이 하루 종일 뒤숭숭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경찰이 나주시청 상하수도과에서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입찰에서 비리가 있다는 투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팀장님, 근데 어떤 혐의로 지금 압수수색하고 계시는 건가요? 나주시는 지난 5월 다시면 일대의 하수광고 공사 사업자를 입찰을 통해 선정했습니다. 주택과 공장 등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하수 처리장으로 모으기 위한 하수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50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탈락한 2순위 업체가 경찰과 감사원 등지에 입찰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탈락한 업체는 선정된 1순위 업체의 시공 실적이 부풀려져 업체 선정 결과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고발인 그 측에서 그 의혹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나주시는 지난해 10월 미래산단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뒤 1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끝나자마자 임성훈 시장은 미래산단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법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에서 성폭행 미수 사건을 벌인 뒤 경기도로 도주해 또 성폭행을 한 33살 이모 씨가 경찰에 공개 수배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배된 이 씨는 신장 172cm가량의 보통 체격에 안경을 착용하고 있으며 운동화를 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제보하는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적극적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이 전국 법원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국선 변호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광주고법은 증가하는 국선 변호에 대한 수요에 맞춰 국선 변호를 내실화하고 점검하기 위해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는 변론이 종결된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의 접견 횟수와 시간, 만족도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을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 개발에서 뒤처진 전라남도가 개발 촉진지구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개통 후 해마다 100만 명 이상 이용하고 있는 완도 신주도 간 연륙교. 당초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없었으나 완도가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돼 다리 건설이 가능했습니다.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 촉진지구는 입주기업에 각종 인허가 면제와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뒤따릅니다. 농도인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지난달 지정 고시된 무안군을 포함해 14개 군이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 개발 촉진지구에는 국비와 지방비, 민간 자본 등 1조 1,000억여 원이 투자됐고 69개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계획 대비 45%가 실현돼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녀 사업비 확대 지원과 기존 개발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남과 담양, 나주시도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난으로 지역 현안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개발 촉진지구 사업이 지역 개발에 숨통을 터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방의회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등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할 수 있게 규칙을 개정하라고 광역의회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인터넷으로 회의를 중계하는 의회는 전체 48%고 상임위원회 등 모든 회의를 중계하는 의회는 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광주시가 금리가 높은 지방채 2,408억 원을 저금리의 민간자금으로 갈아타기를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시중금리가 3.5%에서 4%의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지방채는 4% 이상의 고금리여서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광주시 공모 지방채 인수 제한을 요청한 데 이어 내일쯤 최저금리를 제한한 은행 한두 곳을 선정한 뒤 대출 규모를 결정짓고 10년 동안 100억 원대 이자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여수 진남관이 전면 해체 보수됩니다. 문해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측정 조사 결과 건물의 뒤틀림이 심하고 구조적인 불안정으로 건물 훼손이 우려돼 진남관을 전면 해체 보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오늘 진남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해체 보수와 원형 복원에 대한 기본 방향을 논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